안녕하십니까. 유해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서울의대 강건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의대 이야기가 아니고 핵이학 교수님이어서 오늘은 제목 보시다시피 재난안전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핵의학이라 그래서 이제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인데요. 저는 이제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여러 관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쪽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예방 조치라든지 특히 안전과 관련된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원자력 소통법도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원자력 사고는 지금까지 분야에서 한 명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HDC 형산 같은 데 무너지는 토목 건축, 또 산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들은 현재 공개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공개는 합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건 공개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자체가 안전 합격했다 안 했다, 또는 어떤 소방이 건축물에서 합격했다 안 했다 이런 정도만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 그러면 상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왜 3등급을 받았는지 이런 거는 공개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사고가 또 나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고 이후에 무슨 처벌만 강화하는 게 현재 이제 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평형수 조절 이렇게 해놨는데 평형수가 뭐예요? 일반인들에게 좀. 우리가 이제 선박을 이제 이렇게 화물을 적재를 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도록 배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을 하게 되면 평형수가 줄어들고요. 적게 이제 실으면 이제 평형수를 더 많이 실어서 일정하게 이제 배를 높이를 맞추는 건데요. 문제 이제 과적을 하면 평형수가 적게 들어가니까 약간만 흔들려도, 그러니까 세월호 같이 이렇게 해류가 확 급하게 이렇게 돌게 되면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평형수를 얼마를 채웠다라는 걸 보면 과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돼야 되는데 이 세월호 때는 거짓으로 보고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서면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장이 거짓으로 보고한다 그래도 그 운항관리사가 일일이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원래 이 디지털 IoT 이런 테크놀로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하도록, 자동으로 측정하도록 해놓고 그 측정하는 거를 인터넷에도 올려서 이런 것들을 전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적재를 했을 때 제대로 이제 화물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고박이라고 해서 다 제대로 고정을 잘 시켜놨는지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형태로 해가지고 IoT로 해서 다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이제 그게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으로 나와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공개한 상태에서 출항을 하면 누구가 이렇게 과적을 했으면 운항관리사가 그냥 봐주려고 하더라도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자도 보고 승객도 보고 일반 국민들도 다 볼 수 있고 다 데이터 기록이 남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토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죠? 네. 산불 화재 요즘에 네. 이제 기후 위기라 그래서 그죠? 네. 기후 네. 위기에 1950년대보다 2020년대가 거의 한 10배 정도로 더 많은 게 계속해서 산불 그렇죠. 화재 더 네. 많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네. 저희 네. 의학자들이 네. 보고를 하고 네.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에 홍수가 났어요. 강남에 홍수 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뭐가 있을까요? 비가 오면은 기상청에서 또 준비할 수 있는 아니 사실은 기상청에서는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물이 차올라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IoT 디바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런 사고가 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각 곳곳에 센서가 있으면 그 센서로 바로 자동으로 이제 다
공개를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 기상청에 연결되고 기상청에서는 다 인터넷에 공개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같으면 차를 몰고 가면서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되면 이 지역은 바로 차량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2030년이 되면 1조 개의 센서가 곳곳에 바뀐다. 1조 개 센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센서가 뭐 벽이나 그죠, 뭐 네. 철근 콘크리트나 아파트의 벽이나 모든 곳에 그죠, 아니면 도로에다가 박히면 정말 그거 이제 홍수로 누가 또는 뭐 지하 뭐라 그러죠?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반지하 네. 반지하 거주자들이 이제 죽을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바로 그냥 그 방송이 나가고 연락이 되고 핸드폰으로 나가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그 나중에 뭐 이미 벌써 물이 찬 다음에 그때 가서 뭐 방송 나오고 이러면 늦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카메라만 제대로 있어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제 CCTV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CCTV라는 거는 개인 이제 정보 또 이런 어떤 개인의 뭐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AI가 보면 CCTV를 보면 이 사람이 낙상을 했는지 이 사람이 뭐 가다가 뭐 강도를 당했는지 아니면 뭐 어디서 불이 났는지 아니면 이거 같이 물이 차올라서 침수가 됐는지 그거를 사람이 꼭 굳이 안 봐도 AI는 다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없이 사람이 자꾸 그걸 보고 뭘 하려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인공지능은 딱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고 그 클라우드에서는 사람이 그거는 볼 수 있게 하지 않고 인공지능만이 감지를 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이제 예방하자는 그런 뜻이죠. 되게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자, 그죠? 그렇죠. 모든 정보를 네. 일반 국민에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CCTV 카메라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봤을 때 침수가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넘어졌다든지 뭐 이러한 그러니까 가공된 데이터를 다 공개하자는 뜻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또 디지털 뭐 또는 IoT 네. 그죠? 앞서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그죠? 이거 그렇죠. 다음번 정권 때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사람에게 찍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HDC 현산 사고 잘 아시잖아요. 광주에서 이게 결국은 예, 예. 제대로 이제 공사를 안 했는데 결국 감리도 부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사하시는 회사나 감리한 회사가 서로 그냥 짬짬이 해버리면 사실은 저게 부실 공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라는 거거든요. 감리를 했을 때도 다 사진을 찍고 왜 합격을 했고 여기는 왜 이게 하자가 있고 왜 문제가 있는지를 그 데이터 자체를 공개하지 그냥 내가 이건 합격했다 이거는 불합격이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용을 다 공개를 하면 그거 자체가 투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빅데이터로 쌓이면서 모든 안전과 관련한 정보들이 일종의 또 새로운 안전 산업화가 됩니다. 거대한 산업입니다. 지금 일종의 센서를 여러 군데에 박는다. IoT, 네. 사물 인터넷을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주 땅이 적고요. 저는 호주에서 거의 호주가 우리나라의 88배, 80배 정도 된단 말이죠. 미국은 더 크고 중국은 더 크고 그죠? 네. 우리나라 작기 때문에 어디든지 받기가 쉽죠. 네. 막 호주처럼 사막에 박을 필요 없이 그죠? 그렇죠. 네, 서울 시내만 잘 박아놔도 이게 좋겠는데 IoT. 뭐 하나의 예도 이게 이제 산불 이게 동영상이 아니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산불에서 CCTV가 이제 자신을 잡았는데요. 근데 CCTV는 나중에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생겼을 벌써 때. 나중에 뭐 며칠 지난 뒤에 막 CCTV 지져보고 여기서 산불이 났는데 이거가 아니라 CCTV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연결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AI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항상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걸 정부가 한다면 정부 예산 만들어야 되죠. 예산 모자라면 또 순서가 뭐 내년에 해야 되는데 뭐 내후년으로 할 건지 이렇게 늦어지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뭐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업체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또 인공지능 산업이 되는 거예요. 안전과 관련된 산업이죠. 그래서
자꾸 이게 너무 이제 정부가 예산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시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술도 개발되고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되고 또 그런 서비스도 개발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개인이 민간이 달려들어서 이 산업을 키운다.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네. 점점 키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 1등하면은 전 세계 192개 국가에서 또 우리나라 그 산업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 기술을 살아가려고 그러고 전문가들 데려가려고 그러고 하나의 큰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산업도 될 수 있는데 그죠? 저희 이제 정부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건의해봤었어요. 청년회의실도 해보고 행정안전부도 해보고 그러면 대부분 답변이 뭐냐면 이미 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보면 국민재난안전정보 포탈 이게 이제 정부의 법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거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감염병 예방부터 시작해서 뭐 긴급 재난 문자 기상특보 뭐 보면 이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안에 딱 들어가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해난 안전정보 중에서 이제 출항할 때 이제 그 선박에 대한 안전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워낙 이제 뭐 도서 지역이 많으니까 이런 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가사페리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점검 결과 양호. 그 다음에 안전 대진전 했더니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조치 완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이게 그냥 양호하다 불합격이다 뭐 문제가 있었는데 조치를 했다 이거는 그냥 국민들 뭐 알아서 믿으라 안심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를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사페리오에서 우리가 그 일반 국민이 관심이 있어야 할 정보를 우리 교수님이 뭐 하고 칸을 비워놔요. 칸을 비워놔요. 딱 비워놓으면 저쪽에서 가사페리오 운영하는 쪽에서 안 집어넣으면은 사람들이 그죠 피난을 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무엇을 시작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어떤 수치,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죠? 이런 그런 자체가 것들은 모르니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항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승선 인원부터 시작해서 적재 얼마나 적재했는지 원래 이제 뭐 몇 톤을 적재해야 되는지 현재 몇 톤이 적재돼 있다든지 평형수나 그 헐수선이 지금 맞춰져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일일이 하나하나가 고발이 돼가지고 다 고정이 돼 있는지 이거 다 서면으로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양식도 다 있고. 양식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끼리 그냥 운항관리사하고 선장끼리만 소통을 법을 해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법을 됩니다. 바꿔야 네네네. 공개를 하도록 원칙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소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원자력 관계 기관들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공공기관도 있지만 한국수력 원자력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거를 다룬 민간 뭐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이제 여기는 이제 예외적으로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 국방 통일 외교 관계 아주 민감한 정보 이런 거를 빼고는 다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걸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 아닌 거는 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게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이 재난안전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여기에도 안전정보 수집 공개 관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을 공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거를 제외하고는 공개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를 보면 지역별 통계, 주로 뭐 통계 관련 정책, 그 다음에 예방 대응 활동에 관련된 또 통계, 원인 조사, 사고 난 이후에 이제 원인 조사, 점검 결과를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 필요한 걸 공개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개를 꼭 이러이러한 걸 다 공개하라고 안 했으니까 아까 같이 그냥 뭐 점검했더니 양호했다. 뭐 소방 점검했더니 합격했다. 그렇죠. 뭐뭐만 빼고. 그거만 그냥 그렇죠. 개인 정보 뭐뭐만 빼고 네. 전부 공개해라. 전부 공개하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데이터,
그러니까 그 원시 데이터 자체가 공개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소방 점검도 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하청 주고 뭐 이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건물주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합격해 주니까 와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그 데이터 공개 안 해줘. 네. 그래서 예. 원자력은 잘 돼 있는데 그죠? 네. 일반적인 게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 보면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제화를 하면 보통 막 처벌을 강화시키고 뭐 100만 원짜리를 뭐 수천만 원을 시키고 뭐 아니면 어떻게 구속을 시키고 뭐 이런 데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예방을 가야 되는 거죠. 사전에 예방을.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인사사고가 나면 그게 있는 대표를 뭐 구속을 시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데이터를 다 공개함으로써 실제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뭐 대표 구속시킨다고 해서 대표가 뭐 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걸 안전을 강화시키겠어요. 결국은 이 대표가 뭐 바지사장만 내세우고 책임 회피만 하겠죠.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창직이 되겠네요. 일자리 창출해서 창직, 새로운 직장이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볼게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사. 그렇죠.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사를 막 훈련시켜서 교수님이나 네, 어디서 네. 훈련을 시켜서 우리 국정원에서 훈련을 시켜서 네.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한 명 고용해라라고 네. 해서 그 회사에 그죠? 그렇죠. 그 회사에서의 온갖 재난 안전과 관련된 IoT 데이터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렇죠. 그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대표 입장에서도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긴지 예방 점검을 해야 윈윈이죠.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공포에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고 그렇죠. 나도 무슨 좀 열심히 밑에 사람들을 뭐 조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그래도 사람도 뭐 담당자가 뭡니까? 없으니까. 네. 일일이 사람이 돌면서 다 측정한 거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좀 게으르고 자, 그런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합시다 이렇게 네. 하면 조금 막이네요. 네. 저 같으면은 이제 재난 안전 데이터 관리사를 100만 명을 만들자, 뭐 처음에는 10,000명 또는 뭐 1,000명, 500명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운동을 해서 그 예산, 그 교육을 뭐 농림협회나 뭐 이런 우리 국정 포럼에서 그죠 일자리로 해서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뭘 배워야 되냐면 또 IoT 그죠? 네. 센서 무슨 네. 센서가 어떻게 장착이 되어야 그렇죠. 잘 활용이 되는지 IoT 회사들하고 네. 협력하여서 이 관리사를 많이 만들어서 네. 옥샤옥샤 그죠? 네. 저희가 아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관리기관의 업무 중심 체계에서 국민 소통과 참여,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안전을 하자는 거고, 그 사고를 통계만 내고 뭐 사후 조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원시 데이터를 공개하자는 게 이 제안입니다. 그와 관련된 국민안전, 국민 생명안전 소통법이라는 거를 원자력 안전 소통법처럼 만들어서 아예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 법제화도 되고 또 우리 원자력 안전 산업도 창출이 되고 또 아까 재난안전 정보관리사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취업도 이렇게 그렇죠. 그런 미사일도 되고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네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왜 이런 국민의 안전을 걱정을 하시게 됐나요? 저가 이제 방사능 안전 서울대학교에서도 방사능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가 했었고요. 저 국제방사방호위원회라고 국제기구에 8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원자력 방사능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이런 원칙도 만들고 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지금도 제가 거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 방사선 쪽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고는 원자력 방사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후쿠시마 사고 났는데요. 한 명도 방사선 때문에 죽진 않았어요. 대피하다가 다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쪽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고가 늘 나고 있는 화재, 토목, 원추, 산불 이런 선박, 운항,
교통 이런 데서는 생각보다 정보가 별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지금 할 때입니다, 이제 그죠? 지금까지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네. 기후 재난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가 이제 기후 기술. 제가 기후 재난 여기 정책 이 책을 그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보면 기후를 해결할 수 있는 네. 100가지 기술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신기술. 네. 그래서 그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키면 우리나라에다가 알리기만 하면은 네. 전 세계 기후 재난의 돈은 우리가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신기술들이 네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거 재난 안전 예. 그 데이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네네. 해서 선생님이 참 좋은 그죠 지금 아이디어 그리고 하나의 국민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창직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네네. 힘을 합쳐가지고 네네.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 그죠? 네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네네. 여기 아니,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네. 굉장히 많은 이런 데서 홍보도 네. 해주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정말 우리나라의 네. 그 국민들이 정말 안전 지수가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